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대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장마철 참 날씨가 요란합니다. 폭염과 폭우를 오가고 있는데 국민의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갈등,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먼저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던 박성민 의원의 사의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울산 중구 지역구 의원인데요. 약 석 달가량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아왔는데 오늘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했었을 때 동행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 사퇴가 이른바 이준석 고립설의 결정적인 증거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내부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는 친윤계가 이준석 대표를 손을 놨구나, 네. 이런 느낌은 분명하게 듭니다. 박민석 의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 대선 기간 때 윤석열의 깐부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박성민 의원이요. 그렇죠.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걸로 네.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대표 비서실장이 됐을 때 일종의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 어떤 그 직통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네. 우리가 흔히 과거에 지금은 청와대라는 표현을 안 쓰니까 그렇지만 당청 관계의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을 거다. 직통전화 역할을 할 거다. 네. 이렇게 내다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아직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공개적인 어떤 징계가 내려진 것도 아닌데 네. 대표 비서실장이 더 이상 이제 비서실장 자신의 역할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더 이상 중간에 오고 갈 게 없다라고 하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할 말이 없다, 역할이 없다, 그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로서는 더욱더 고립무원의 어떤 그 궁지에 몰리는 상황으로 점점 치닫는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오늘 새벽에 SNS에다가 정말 갈 때까지 가보겠다, 네. 이런 내용의 SNS를 올렸는데 점점 이 갈등의 이 폭이 내용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네. 어떤 그 전조를 좀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이 박성민 의원이 잘 알려지지 않은 최측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불려도 되는 그런 인물인데, 자, 전격 사의를 표했으면 이준석 대표도 고립무원이라는 표현 그야말로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입장이 주목됩니다. 심경도 오르락내리락하죠. 어제는 대통령실과 당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려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익명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새벽에는 복잡하게 생각하나 모두 달리면 되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라고 했습니다. 일단 누군가, 그리고 그들이 이게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지 좀 궁금한데요. 자, 일단 윤 대표와 이 대표 간 불화를 일으키려는 일종의 작업을 하는 이들, 윤핵관, 측근,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이준석 당대표의 발언은 조금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우선은 윤핵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등장하게 된 계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네. 이준석 당대표가 누군가 관계자 멘트를 통해서 직접 실명을 대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대통령 후보자의 이름을 팔아서 네. 뭔가 좀 당내 분란을 일으킨다는 것이 아마 시발점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실명으로 하라라고 누차 강조한 바 있는데, 요즘 들어서 이준석 당대표야말로 계속해서 누군가, 익명, 그 새로운 어떤 대항마 같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허상 같은 어떤 존재를 특정해 놓고 그와 마치 싸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왜 실명을 밝히지 않는지 네. 오히려 요즘 들어서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오히려 이 대표의 스타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본인의 스타일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뭔가 지금 심경이든 환경이든 여건이든 이준석을 향한 이 외부 요인들이 뭔가 변화가 있는 거고, 또 내적으로도 또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추측을 해볼 만하죠.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하셨던 박성민 의원이 비서실장을 사퇴했다. 이건 3개월 만인데, 물론 사전에 일신상의 이유를 당대표에게 설명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른 시일 안에 또 중차대한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을 그만둔다는 것은 이준석 당대표가 자신을 보좌하는 세력들과 사람들과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고, 그건 결국은 리더십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당대표가 실제로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당대표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집권당 당대표는 새로 취임한 대통령을 완전히 백업하는 것에 올인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윤핵관 혹은 대통령 측근들이 바라볼 때 현재 이준석 당대표는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피로감도 좀 있을 법합니다. 자, 그래서 뭐 윤리 문제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대통령과의 만남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도 새어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준석 당대표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본인이 이 당대표를 하고 집권당의 당수가 됐으면 그러면 그 당수에 걸맞는 어떤 발언과 행동도 필요하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신이 충돌 혹은 뭐 불쾌감이 생기면 맞대응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이런 스타일을 계속 고집한다고 하면 그러면 스스로 고립을 자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저런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녹아들었을 것이다 이런 좀 합리적인 의심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가 어떤 사사건건에 대해서 이건 요렇게 하고 이건 뒤집어서 엎어치기 하고 뭐 이런 식의 권모술수는 적어도 없다고 봅니다. 자체의 그 아마추어리즘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려서 누군가를 정적을 예를 들면 뭐 친다 이런 식의 정치를 할 분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대표 곁에서 이른바 윤 대통령 사람들이 분명한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와중에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할 목적으로 7억 원 투자각서를 써준 의혹을 받고 있죠.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고 또 오늘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중소기업 대표 상대로 참고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전에 중소기업 대표의 작심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다음 주에 간장 한 사발을 할 것 같다. 지난 24일에 SNS로 얘기했죠. 간장은 간은 안철수 의원, 장은 장제원 의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고 또 이거에 대해서 어제 김모 대표의 법률 대리인 SNS에는 이번 주에 내가 경찰을 수사를 받는 것이 찐 간장일 뿐 나머지는 싱거울 수 있다. 안철수, 장제원은 간장도 아니다. 내가 진짜다. 더 큰 게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협박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김 대표가 성상납을 뒷받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래서 주목되는 게 바로 박근혜의 시계입니다. 김모 씨 측 법률 대리인 주장은 9년 전이죠. 2013년 7월에 김모 씨가 당신은 박근혜 퀴즈니까 박근혜의 시계를 구해줄 수 있느냐. 너무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이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건 나도 못 구한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 측의 주장이라면 그날 밤 성 접대가 이루어졌고 얼마 뒤에 박근혜 시계를 자기가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9년 전 일이고 또 시계가 정말 성상납의 결정적 증거인지도 의문이고 또 이 대표 말대로 그 시계가 첫 공개된 게 13년 8월이라는데 그럼 공개되기 이전에 받았다는 건데 또 시간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시계라는 것은 역대 정권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총무비서관실에서 거의 이 반사적으로 기념품을 만들 때 첫 번째로 만드는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역대 그러니까 3명의 대통령에게 이 시계를 받은 바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식의 이 청와대에서 기념품을 제작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공개 시점이 2013년 8월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의 취임은 2013년 2월이란 말이죠. 5개월 동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8월 달에 느닷없이 공개했을까? 그건 아니죠. 이미 취임하면서 동시에 기념품들을 제작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 기념품을 실제로 시안을 가지고 오고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착용해 보기도 하고 하면서 뭐 보수 혹은 수정을 하죠. 근데 그런 와중에 공개가 일정 부분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저는 뭐 이 타이밍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것 그래서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조금 좀 뭐랄까 좀 해명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준석 당대표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어쨌든 조만간 경찰 수사를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경찰 수사를 앞두고 이 시계를 줬니 안 줬니에 대한 이런 논쟁을 가급적이면 좀
차단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예 이 시계가 제작된 시점을 8월로 못 박음으로 인해서 네. 그 전에 일어났던 시계 논란 자체는 무의미하다라는 식의 나름대로 해명 프레임을 좀 짜서 대응을 한 것 같은데 네. 자, 그런데 뭐 사실은 저는 이 시계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성상납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성상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을 사고 파는 것이고 그 현장에서 무언가가 증거로 남아 있거나 아니면 그걸 목격한 사람이 제3자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자체로만으로는 사실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규명하기 어렵다라고 보는데 네. 다만 이준석 당대표가 굉장히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는 네. 계속해서 뭔가 결정적인 증거는 아닌데 예. 뭔가 증거일 것 같은 느낌의 얘기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네. 상처는 계속 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지금 여론상으로는 이준석 당대표에게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네. 그 방향을 꺾지 못하고 있다, 돌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자, 박성환 교수님, 이 시계는 사실 정권 처음에 취임하면 굉장히 좀 흔하게 나오는 기념품 아닙니까? 네. 저희 집에도 예전 대통령들 시계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1년 번호 얘기를 했어요, 이 대표가. 1년 번호로 확인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계라고 하는 예. 게 뭐 그 굉장히 희귀해서 네. 예를 들어 무슨 뭐 몇백 명한테만 간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지급됐다라고 하는 게 뭐 그렇죠. 어느 정도는 기록이 남을 텐데 네네. 이 시계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것이 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누구 손을 거쳐서 어디까지 갔는지 사실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어떤 그 사건의 직접적인 또는 어떤 증거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홍 상황인데요. 중심에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안철수 의원이죠. 이른바 안 의원도 1일 1싸움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내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 아까 나온 말이죠. 이 대표가 그러니까 한국말인데 뭔 뜻인지 모르겠다. 속이 좀 타나 보다. 이렇게 안철수 의원이 맞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제 둘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느냐. 아마도 안철수 의원은 2016년 노원에서 내가 20% 이상 이겼기 때문에 거기서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때부터 감정이 안 좋아진 것 같다. 한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대표는 2016년의 사시냐 평생 즐기시라 이렇게 좀 비꼬았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이 내가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 대항마로 내가 나서야 된다고 그랬냐라고 반문하면서 누군가 악의적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이랬더니 역시 이준석 대표는 이제 익명 인터뷰를 넘어 떠넘기는 것도 익명으로 한다 이렇게 또 비꼬았습니다. 진짜 한마디를 안 지내요 두 분 다. 예, 원래도 두 분 사이가 안 좋은 건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안 의원이 직접적으로 이제는 이 대표에게도 화살을 겨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 의원 그리고 소위 친윤계까지 연합전선으로 이준석 고립을 위해서 좀 포위망을 좁혀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합리적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어떤 윤리위 징계 이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정치권 안에서는 포스트 이준석 그럼 당권은 누가 차지하는 거냐? 이거는 이제 결국은 친윤계가 가져갈 텐데 네. 만약에 친윤계가 대놓고 당권을 찬탈하면 이게 이제 국민들의 이제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게 안철수 의원 측에서 최고위원 2명을 추천하는 과정에 친윤계 이제 인사가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과연 이제 안철수 대표와 소위 말하면 친윤계가 손을 잡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추측이 나왔고 이준석 대표는 이 추천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면서 아직도 최고위원 인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물려서 지금의 어떤 그 이준석 대표의 고립무원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그 당시 단일화 시점에 이 단일화의 이제 최대 공신이라고 하면은 장제원 의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장제원 의원이 단일화를 했고 또 지금 최고위원 몫으로 국민의힘 그것도 친윤계 인사를 추천을 하니 이준석 대표로서는 이거 둘이 짰구나 이런 이제 네.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기자들도 언론들도 이런 그림들을 자연스럽게 그리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앞서서 이제 소개해 주셨던 그런 정말 낯간지러운 이야기들이 정말 그 오고 갑니다. 마치 이준석 대표와 배윤진 최고위원 간의 그 툭탁거리는 장면을 말로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끝이 안 보이는 말싸움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치해요. 그렇죠. 예. 이 정도까지 가니까 이것들이 다 이제 연관돼 가지고 연결이 돼 있으면서 결국은 친윤계가 안철수 의원을 좀 네. 밀어주면서 어차피 이제 직접적으로 공천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임기가 내년 6월까지니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손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퍼지게 됐고 네. 이준석 대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나 밀어내고 지금 뭐 서로가 이렇게 권력을 나눠 먹게 하는 그런 모양새인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런 여론을 좀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일부러 이 싸움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확전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확전을 시켜서 네. 1일 1싸움인데 확전을 시킴으로 인해서 마치 거대한 세력이 이 이준석 한 명 못 몰아내서 안달이 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의 이것도 고도의 여론 플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죠. 예, 소위 친윤계라고 하는 그 세력의 고민도 바로 이제 이 지점인데요. 분명히 이준석이라는 대표가 체제를 개선하고 어떤 색깔을 바꿔놓으면서 두 번의 큰 선거를 이겼단 말이죠. 확실하게 기여를 했는데 왜 이 대표를 몰아내려고 하느냐, 이 대표 편에 왜 사람이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또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준석 대표만의 문제냐,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대표로 있을 때 작년 재보궐선거도 승리를 했죠. 서울, 부산 시장 선거를 이겼으니까. 자, 여기에 지난 대선, 총선 이긴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외부 인사가 당에 영입되면서 그 이후에 그 기세를 몰아서 결국 지방선거까지 승리하게 된 것인가?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뭐 고립무원의 이준석 당대표 주변에 사람이 없죠. 근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 또한 이건 권력 내부의 알력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점에서 윤핵관은 나름대로 뭐 장제원 이런 분들이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에 사실 뭐 정말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거의 줄 서듯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60명 가까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양상에서 보면 이준석 당대표의 힘은 이미 흔들리는 그 이상으로 빠졌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어떤 상황을 맞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그 가장 큰 책임은 이준석 당대표에게 있다고 봅니다. 행동과 발언에 있어서 행동 같은 경우는 즉흥적이거나 돌발적이고 발언 같은 경우는 충돌적이거나 아니면 자극적입니다. 한마디를 못 참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당권을 노리는 새로 당권을 노리는 이런 세력들, 예를 들면 뭐 안철수 의원도 있을 수 있고 친윤계 세력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새로운 세력들에 의해서 그 사이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완전히 신세가 되고 말았다. 조만간 당대표직을 그만둘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나오는 배경에는 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소위 우리 시대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7월 7일 윤리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미 윤 대통령이 물러나라 사인을 줬다고 본다. 윤리위에서 사형 선고라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물러나서 재기를 노려야 된다. 박지원 전 원장이 좀 세게 얘기했습니다. 자, 김대현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로 윤 대통령이 물러나라는 사인을 준 거라고 동의하십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해석은 그 뭐랄까요? 물감이 없는데 마치 그림을 그리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네.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전 원장이 좀 강한 톤으로 예단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즉 사퇴를 하게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버티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당 내에 야당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로서 현 정권과 각을 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이 윤핵관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진하면서 정말 전선을 형성하겠다. 그래서 여당 내 야당을 자임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이준석 당대표는 그동안의 당대표를 해오면서 자신의 뭐 친위 부대까지는 아닙니다만 일정 정도 세력을 확보해 놨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도 이준석 주변에서 이준석 대표의 편을 들지 않는 이 상황이 도래할 때까지 본인의 정치 세력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마도 여당 내 야당 주자가 되기는
야당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만약에 나홀로 싸움 전장을 벌일 때 이 친윤계나 아니면 윤핵관 측에서의 압박은 더 강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예, 사실 버틸수록 굉장히 곤혹스러워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이 스스로 사퇴하는 이런 길로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네, 여당 당 내외에서도 보는 시각이 좀 엇갈리거든요. 소위 알아서 구해줄 텐데 왜 저렇게까지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점수를 깎아먹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아니다, 이 기회에 덜어내야 된다, 아마 내쳐질 것이다, 이렇게 냉정하게 보는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윤리위 결정 전에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다지 높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자세를 낮추고 퇴로를 찾을 거였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네. 지금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1일 1싸움 벌리는 이것은 다 전략적으로 본인이 쫓겨날 땐 쫓겨나더라도 제발로 나가지 않겠다. 네. 그리고 명분을 최대한 찾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저는 7월 7일 날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법적 투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법적 투쟁과 함께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세력이 없어요. 그럼 여론전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여론전은 명분이 필요한데 혁신의 필요성, 당 혁신의 필요성을 아마도 굉장히 많이 강조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저는 폭로전도 나올 수 있다. 작년 윤핵관과의 갈등 이후부터 있었던 소위 비하인드 스토리, 네. 이것 중에서 이런 것이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문제가 쌓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당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나 이거 주장하다가 지금 쫓겨난 거다. 예. 이런 어떤 폭로전을 포함한 그 어떠한 것도 이준석 대표가 마다하지 않고 할 가능성이 예. 오늘 새벽에 SNS에 올린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저는 그런 의미도 포함된 거 아니냐. 갈 때까지 가보겠다 이런 저희 거겠죠. 그런 예, 수준으로 예. 저는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용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